오늘 다룰 이야기는 2019년 3월 25일 애플이 한 특별 이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애플의 로고는 한입 베어물은 사과 모양으로 유명합니다. 원래 로고의 모양은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죠. 마치 고문서에 나올 만한 사파 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이후 한입 베어물어 한쪽이 비어있는 사과 모양으로 디자인이 바뀌었죠. 사과나무 농장에서 일했던 잡스가 사과에 영감을 받았고 이를 한입 베어 물음으로써 지식을 습득한다는 의미로 이 로고를 채택했다고 하는 것이 정설이지만 사실 저는 이 디자인이 앨런 튜링을 기리는 의미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앨런 튜링은 세계 최초의 암호 해독용 컴퓨터인 콜로서스를 개발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는 동성애자로 밝혀지며 당시 영국의 동성애 금지법에 따라 약물 치료를 받다가 우울증에 독이 묻은 사과를 한입 베어물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가 세상을 바꾸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1940년대에 이니그마라는 암호가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무선통신으로 주고받은 전략의 내용을 감추기 위해 사용했던 암호체계였습니다. 이 암호를 풀기 위해서는 수천 수백 명이 달려들어 경우의 수를 몇 달간 계산해야 할 정도로 복잡한 암호였죠. 하지만 앨런 튜링이 개발한 이 콜로서스는 이를 단 몇 분 안에 해결해 버릴 수 있는 암호 해독 기계였습니다. 이 기계가 개발됨으로써 독일의 전략을 모두 알게 된 연합군은 2차 대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앨런 튜링은 인간 세계에 불을 가져다주고 평생 고통받았던 프로메테우스와 비견됩니다. 자신을 희생해 세상을 바꾸었기 때문이죠. 정설은 아니지만 앨런 튜링이 떠오르는 이 로고를 앞세워 컴퓨터를 만들던 애플은 2007년에 역시 세상을 바꿉니다. 아이폰으로요. 그리고 그 바턴을 이어받아 2019년에 또 한 번 세상을 바꾸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콘텐츠로 말이죠. Apple TV Plus. 이 특별 이벤트는 스티브 잡스홀에서 열렸는데요. 이곳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날 특별 행사에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와 J.J. 에브람스 그리고 여러 헐리우드 배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플이 만들 콘텐츠 플랫폼에서 제작될 영상물을 만들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미 만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은 상당히 어색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곳은 아이폰과 첨단 기술들이 공개되던 자리였어요. 난생 처음 보는 그 상황을 지켜보던 저는 정말 얼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애플은 이렇게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어느 수준에 머무르자 한 가지 깨달음이 도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은 또다시 세상을 바꾸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하나둘씩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문명이 지배하는 어느 곳이든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계를 통해 연결되고 감상하며 즐기고 살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죠. 영화, 음악, 콘텐츠, 게임 등 감성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활동들입니다. 이것은 당분간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분야라고 하죠. 아마도 가장 마지막에 사라질 분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사실 애플이 신제품을 공개할 때마다 애플 TV를 강조하는 모양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이미 전문 업체들이 포진해 있어 쉽게 파고 들어가지 못할 분야였기 때문에 얘들은 왜 저러고 있지? 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스티븐 스필버그가 J.J. 에브람스가 왜 저기에 서 있는지 깨닫게 되었죠. 애플이 이제 진짜 돈을 벌기 위해 큰 한 걸음을 내딛었구나 하는 사실을요. 이미 애플은 돈을 잔뜩 끌어모았습니다. 이런 계산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단적으로 그냥 보자면 부품값 30만 원으로 만든 것을 200만 원이나 주고 팔고 있는 그 모양새가 영 꼴보기 싫었죠. 그러던 차에 2018년 그들이 현금 보유액이 무려 270조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안이 벙벙했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지금 절반 정도 될걸요? 네. 저 중에 내가 애플에 10년간 처바른 돈이 한 1000만 원은 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니 차치하고. 본론으로 돌아가 보면 그들이 이렇게 돈을 끌어모은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문화 콘텐츠 산업에 돈을 들이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는 문화로 미래를 창조하고 싶었습니다. 문화는 CJ가 제일 잘하는 일이니까요. 문화를 만듭니다. 물론 그날 공개된 것은 금융, 언론 분야에 다양하게 펼쳐진 그들의 로드맵이었지만 일단 오늘은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기준 역대 가장 많은 제작비가 투입된 영화는 캐리비안의 해적 낯선 조류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투입된 돈은 3,700억 원 정도죠.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대작 자전차왕 엄복동을 30번이나 만들고도 100억이 남는 돈입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킹덤 역시 6회 제작에 120억 정도가 들었죠. 그런데 애플은 얼마를 가지고 있다? 270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수익이 안 난다고 가정해도 킹덤 같은 시리즈를 2만 개를 만들 돈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잠깐 옆 동네 넷플릭스를 잠깐 보겠습니다. 사실 넷플릭스에서 킹덤이 공개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에 가입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서비스 이용은 대략 1인당 12,000원 꼴이죠. 2018년 기준 넷플릭스 전세계 가입자 수는 1억 3천만 명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넷플릭스는 월간 1조 5천억 원을 벌어들이는 셈입니다. 1년이면 18조 원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애플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의 규모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규모가 바로 애플 TV 플러스의 잠재 시장이기 때문이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는 전 세계 인구 중 30억 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아이폰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대략 14%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렇게 생각하면 스마트폰 사용 인구 중 4억 2천만 명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패드까지 확장한다면 더 있겠지만 일단 이 데이터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죠. 만약 월간 10,000원에 이 4억 2천만 명이 매우 즐겁게 볼 수 있는 어벤져스급의 영상을 만들어 소비하게 한다면 애플은 연간 50조 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애플은 2018년도 순이익 65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플랫폼 기반으로 현재 그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순수익만큼의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노다지 광산 개발에 착수한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금맥을 찾을 전문가로 쌍제이 감독과 스티븐 스필버그를 영입한 겁니다. 이제 애플의 노림수가 보이지 않나요? 제조 생산에서는 이미 중국을 따라가기 힘듭니다. 애플은 욕을 있는 대로 처먹으며 돈도 엄청나게 벌어졌겠죠. 제조, 생산, 유통이 한계치에 이른 때에 현명하게 그 돈을 땡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반으로 문화를 지배할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MCU를 기다리고 그 이야기를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발표가 났었죠.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무려 3시간에 달하는 RT로 러닝타임으로 개봉을 한다는 이야기 말이죠. 이제 애플이 그 바턴을 넘겨받을 것입니다. 근데 공돌이들이 해봐야 뭐 할 거냐고요? 셀트리온이 엄복동 만들어서 120억 공중분해 시킨 거 보지 않았냐고요? no. 거기랑 비교하면 절대 곤란하죠. 해외와 우리나라의 사정은 좀 달라 보입니다. 요즘 해외 IT 기업 트렌드가 문과생 영입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도 애플로 간 걸지도 모르겠네요. 뭐 여튼 구글에서는 총원 10명을 뽑는다고 가정하면 그중 8명은 인문계 출신 인재를 뽑는다는 겁니다. 전기전자 산업에도 통찰력과 기획력, 전략 등이 필요하다는 증거겠죠. 또 하나 사람들이 어떻게 즐기는지 찾는 것이야말로 미래 사회의 금맥이기 때문은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문화 콘텐츠의 부가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해 갈 것입니다. 돈이 있건 없건 이제 희생하며 삶의 즐거움을 유예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돈이 많건 적건 짧은 인생 즐기자는 의식이 만연해지는 이 시기에 애플은 다른 IT 기업들은 꿈도 못 꾸는 경계를 넘었습니다. 제가 애플바라 그런지 몰라도 이날 특별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애플은 이제 신선계로 넘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요. 2018년 애플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그들의 전 재산은 3,657억 2,500만 달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누적 재산이랍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400조 정도군요. 이 돈이면 미드 한 시즌 만드는데 1,000억씩 든다고 해도 4,000개 시즌을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쌍제이 감독이랑 스필버그인데 4,000개 중에 그래도 절반 이상은 성공시키겠죠. 애플 무섭습니다. 여기까지 점검전자의 점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제 생각은 애플이 신선해지고 있다 이거죠.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끝!